사람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 배신이 아니라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어느 날 자기 발목을 다시 잡는 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공대한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듯 답답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지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한때는 집안에서 가장 묵묵하게 버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말이 적었고 누구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희경이 집을 떠난 뒤부터 공대한은 버틴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버틴다는 건 괜찮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금이 간 자리마다 손으로 억지로 틀어막고 서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처음엔 다들 공대한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선에는 속으로는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쓰러지면 끝이라고 이를 악물고라도 버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성민은 공대한 얼굴빛이 날마다 잿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도 함부로 울지 못했습니다. 한번 눈물을 보이면 공대한이 자기 병을 인정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와는 삼촌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요즘 피곤해서 그렇지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공대한이 힘들다는 걸 알았지만 그 힘들게 정체를 제대로 마주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외면이 길어질수록 공대한 몸은 더 정확하게 무너져갔습니다. 결국 병원 검사가 시작됐고 결과는 더 잔인했습니다. 당장 잘라 말할 수 있는 병명은 없지만 그냥 넘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라는 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자율신경 이상, 소화기 기능 저하, 심장 두근거림, 반복되는 근육 경련,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외상이 신체 전반을 갉아먹고 있다는 설명. 공대한은 진단서를 들고 한참을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큰 병이라고 단정되면 싸워볼 상대라도 생길 텐데 이건 자기 인생이랑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 아프고 분명 망가졌는데 딱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몰라서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 그런 공대한 곁에 가장 먼저 이상한 변화의 기미를 본 사람은 양동숙이었습니다. 양동숙은 이미 민용길과의 이혼 절차를 정리하며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의 접어둔 상태였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의 불륜이 드러났을 때 양동숙은 분노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꼈습니다. 남편을 빼앗겼다는 자존심의 상처보다 자기 삶이 타인의 욕망을 위해 이렇게 쉽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양동숙이 진짜 견딜 수 없었던 건 민용길의 태도였습니다. 잘못을 빌면서도 늘 자기 처지를 먼저 호소했고 아이를 위한다면서도 양동익이 상인회장 자리를 굳혀가는 흐름과 차세리가 쥐고 있는 한의원 자금 사정을 은근히 떠보곤 했습니다. 양동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용길은 사랑을 핑계로 가정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옮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문제는 이희경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대한의 무덤덤함보다 민용길의 집요한 열정이 더 살아있는 감정처럼 느껴졌고 책임보다 욕망을 택한 자신이 비겁하다는 사실을 애써 사랑이라는 말로 덮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용길의 열정은 책임 앞에서 번번이 초라해졌습니다. 큰 소리는 쉬웠지만 월세 날짜를 맞추는 일에는 무력했고 새 출발을 외쳤지만 투자 실패로 생긴 빚 앞에서는 남탓만 했습니다. 이희경은 매일같이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붙잡은 남자는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가라앉을 사람이라는 걸. 바로 그 무렵 태안그룹 안에서도 심상치 않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공주아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건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양현빈은 태안그룹 패션사업부 총괄이사로서 그 프로젝트를 그룹의 미래 브랜드 전략과 연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은 일과 감정을 분리하려 애썼지만 함께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정함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황보혜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황보혜수는 겉으로는 태안그룹의 오랜 협력자처럼 움직였지만 뒤로는 양현빈의 과거를 쥔 채 조용히 압박해왔습니다. 양현빈이 아르헨티나에서 유학하던 시절 이름을 바꿔가며 투자회사를 통해 거액을 굴렸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 큰 손실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황보혜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과거를 묻기 위해 돌아왔지만 황보혜수는 그 과거를 꺼내 다시 그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황보혜수의 노림수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양그룹 안에서 공주와의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 여파를 양현빈에게 뒤집어 씌운 뒤 파혼과 인사이동을 동시에 끌어내려 했습니다. 공주아가 실력보다 양현빈의 총애로 자리를 얻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한 번 붙은 소문은 삽시간에 사내를 뒤덮었습니다. 공주아는 분노했지만 더 참담했던 건 양현빈이 즉시 모든 걸 해명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를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기 과거가 드러나면 공주아까지 더 깊이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은 공주아에게 다른 상처가 됐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이 왜 정작 가장 필요한 순간에는 자기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지 공주아는 그 이유를 몰라서 더 아팠습니다. 그때 공대안에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윤서진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대학 시절 공대안과 같은 시간을 스쳐 지나간 적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윤서진은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몇 년 전 이혼을 겪었고 부모의 병간호를 오래 하며 사람의 무너짐이 얼마나 조용하게 시작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공대안을 향해 지나치게 다정한 말도 성급한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공대안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자기 위안을 위해 떠들기 마련인데 윤서진은 공대안의 침묵을 침묵 그대로 두었습니다. 약을 챙겨주고 상담 일정을 정리해주고 무리하지 말라고 짧게 말하는 정도였지만 공대안은 그 무심한 배려 안에서 오래 잊고 있던 존중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불쌍한 사람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 무너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파고들지 않는다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공대안에게는 낯설 만큼 귀했습니다. 그 변화는 이희경에게 곧바로 들켰습니다. 시장 사람들 입은 언제나 빨랐고 큰 병원에 다니는 공대안 곁에 여자가 보였다는 말은 반나절도 안 돼 온 동네를 돌았습니다. 이희경은 처음엔 애써 비웃었습니다. 자기가 버리고 온 남자에게 새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질투할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과 감정은 늘 따로 움직였습니다. 민용길이 자기 앞에서 한숨만 쉬고 누워있는 밤, 공대안은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은 약 먹고 쉬어요라는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하나만으로 이희경 속은 불에 댄 듯 쓰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사람인데 왜 견딜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생각할수록 더 비참해졌습니다. 공대안이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며 제자리에서 무너져 있어야만 자기 선택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대안이 자기 없이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희경이 외면해온 죄책감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용길은 더 비열해졌습니다. 민용길은 이희경의 흔들림을 눈치채자 오히려 양동숙 쪽으로 다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를 핑계로 연락하고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말하고 양선출 앞에서는 반성문을 읽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용길의 본심을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은 차세리였습니다. 차세리는 사람의 말보다 욕심이 튀어나오는 눈빛을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용길이 지우 얘기를 할 때와 한의원 지분, 상인의 자금, 양동익의 향후 계획을 물을 때 눈빛이 전혀 다르다는 걸 차세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차세리는 양동숙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용길은 아이를 이용해 다시 집안 안으로 발을 들이려는 거라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돈과 자리, 재산을 향한 계산이 있다고. 그 말은 곧 더 큰 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용길이 과거 이희경과 함께 빼돌린 돈 일부가 태양그룹 외주 라인을 타고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돈은 공주와의 프로젝트를 흔드는 데 쓰였고 황보혜수 측 인물들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불륜이 단지 감정의 일탈이 아니라 사기와 배신, 투자 실패를 메우기 위한 은밀한 공모였을 가능성이 떠오르자 양동익은 분노했고 공정화는 더 이상 가족 체면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싸우던 일이 이제는 고발과 폭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공대안이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날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맡은 의사는 단순한 스트레스성 증상으로 보기 어려운 수치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쪽 이상 가능성, 그리고 오래 방치됐을 경우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질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선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한성민은 붙잡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공주와는 삼촌이 왜 그렇게 오래 통증을 숨겨왔는지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공대하는 단지 버텨온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픈 몸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대한을 더 크게 뒤흔든 건 그날 저녁 도착한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공대한 씨가 지금까지 공씨 집안 사람으로 살아온 게 우연이라고 믿으셨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공대한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어른들이 특정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상할 만큼 말을 돌리던 기억. 양선출이 술만 마시면 공대한을 오래 바라보다가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표정. 공정한이 유난히 공대한에게만 엄하게 굴었던 오래된 이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가장 두려운 방향으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편지 뒤에는 낯선 이름 하나와 만나자는 시간,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공대한 대신 공주아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될 것이라는 협박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희경은 민용길에 숨겨둔 장부에서 태안그룹 외주 자금 흐름과 황보혜수 이름이 함께 적힌 내역을 발견했고, 양동숙은 민용길이 지우명의로 보험과 신탁을 건드리려 했다는 정황을 잡았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에게 파혼을 선언할지 말지 끝내 결정하지 못한 채 밤을 새웠고, 양현빈은 자기 과거를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공주아를 잃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치명적인 비밀 하나를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대한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협박자를 만나러 나가려다 현관 앞에 놓인 검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과 함께 또 다른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건 이희경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한 번 버려진 사람이니까요. 공대한이 그 사진 속 낯선 여자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가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도 함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주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양현빈이 사라졌다고 태안그룹 비밀금고에서 누군가 피 묻은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모든 거짓말이 한꺼번에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과연 먼저 무너질 사람은 민용길일까요? 이희경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출생부터 사랑까지 모두 흔들리게 된 공대한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선 감춰졌던 혈연과 배신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공대한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은 낯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집안 어른들이 애써 언급을 피하던 이름, 하지만 단 한 번도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름. 공대한이 어린 시절 사진첩을 뒤지다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선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공대한이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알고 살아온 나선혜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공대한 머릿속은 이미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는 사진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공대한 씨, 당신이 정말 공씨 집안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문장은 짧았지만 공대한 심장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공대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고 공대한은 집안 앨범을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사진에는 공정한, 나선혜, 공정아, 공주와 같은 가족들이 함께 찍혀 있었는데 유독 공대한이 아주 어린 시절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선혜는 그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어. 그때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공대한이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공주아였습니다. 공대한은 잠깐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아야. 하지만 공주아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고 말이 자꾸 끊겼습니다. 삼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현빈 오빠가 사라졌어요. 공대한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야? 회사 금고에서 이상한 계약서가 나왔어요.
공주와는 말을 이어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은 마치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릴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어요. 공대한 손에 쥐어진 사진이 천천히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공주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계약서에 민용길 이름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대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 하나 맞춰졌습니다. 민용길, 불륜, 이혼, 돈 문제. 그 모든 사건이 서로 다른 일처럼 보였지만 어쩌면 하나의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쳤습니다. 공대한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주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삼촌 현빈 오빠 전화도 꺼져 있어요. 회사에서도 아무도 위치를 몰라요. 공대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주아야. 네. 지금 어디야? 회사 앞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공대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선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한성민은 공대한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온 사람들. 하지만 지금 손에 들려있는 사진은 그 모든 관계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대한은 사진을 다시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대한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나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아. 공대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나선에는 공대한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 공대한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좀 다녀올게요. 나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대한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선의 시선이 평소보다 훨씬 오래 자기 등을 붙잡고 있었다는 걸. 마치 어떤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무렵 또 다른 곳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술집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황보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황보혜수는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네요. 민용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너진 건 내가 아니라 그 집안이겠죠. 황보혜수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집안? 공씨 집안 말이에요. 황보혜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얘기 진짜예요? 민용길은 봉투를 툭 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황보혜수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공대한 친아들이 아니죠. 민용길은 피식 웃었습니다. 공정한 아들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보혜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예요? 민용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황보혜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설마. 민용길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태안그룹. 황보혜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민용길은 낮게 웃었습니다. 공대한 아버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안그룹 창업주 장남이에요. 황보혜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맞아요. 민용길은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재벌 상속 싸움이죠. 그 순간 황보혜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공대한이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봉투 속 사진을 다시 꺼내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사진 뒤에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다는 걸. 아버지를 찾고 싶다면 양현빈을 먼저 찾으세요. 공대한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공대한 씨 맞습니까? 네. 양현빈 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대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사고입니까? 잠깐 정적이 흐른 뒤 경찰이 말했습니다. 차량이 절벽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공대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태양그룹 상속 비밀의 열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과연 양현빈은 사고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일까요? 그리고 공대안의 진짜 아버지는 정말 태안그룹 사람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라진 양현빈의 흔적과 함께 공대안의 출생 비밀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